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화학에서는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을 갖다 놓고 이렇게 만나게 하면은 뻥!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반응을 할 경우에 특별한 어떤 규칙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규칙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것을 오늘 배우는 화학 반응의 규칙이라고 배워주는 거고, 규칙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특이하게 뭐라고 써있냐면은 법칙이라고 써있어. 이 과학에서 법칙은 어마어마한 거야. 위대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학에서의 법칙은 예외가 전혀 없을 때 법칙이라고 해요.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상대성 이론이라고 들어봤나요? 상대성 이론,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다뤄지고 있지만 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걔는 예외가 되게 많거든. 어떤 예외들이 존재하고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때는 법칙이란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도 아직 이론에 불과한데 얘네들은 무려 다 법칙들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법칙들이 사실 어마어마한 것들이다 라는 얘기고 세상에 존재하는 되게 중요한 어떤 질서다 라는 정도로 그 중요성을 좀 인식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법칙들이 있냐? 첫 번째 법칙의 이름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일단 체크, 밑으로 좀 볼게요. 질량 보존 법칙은 1772년 라부아지에라고 써있어요. 이거 가끔 물어봅니다. 연도는 잘 안 물어보는데 누가 얘기한 법칙이냐? 라부아지에라는 이름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질량 보존 법칙은 라부아지에구나. 라부아지에가 한 거구나 라는 거 좀 해주고요. 일단 이름들만 좀 한꺼번에 쭉 살펴볼까요? 자, 한 장을 넘기면 이제 두 번째 법칙이 나오죠.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인데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고요. 한 장을 또 넘기면 1808년에 기체 반응 법칙, 그래서 게이-루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게이-루이삭. 이름들이 다 어렵죠. 그래서 라부아지에, 프루스트, 게이-루이삭이라는 사람들이 각각의 법칙들을 발견해낸 사람들 이름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는 좀 이렇게 암기를 좀 해서 이게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부아지에랑 프루스트는 1700년대인 것만 확인해요. 1700년대고요. 그리고 이 게이-루이삭만 1800년대죠. 1700년대, 1800년대 한 1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에 1700이냐 1800이냐 라는 정도까지는 차이가 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무려 한 몇 년이야? 한 250년? 한 250년 전에, 그죠? 대단하죠. 한 250년쯤 되는 것 같아요. 한 250년쯤 전에 만들어낸 법칙들, 아주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어떤 법칙들입니다. 250년 전에 만들어낸 법칙들이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검증이 되고 확인해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야? 아직도 법칙이야. 왜 이게 법칙이 될 수밖에 없는지 궁금해하면서 자, 이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좋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우리 다른 말로 소금이라고 해요. 소금을 화학식으로 쓰면은 염소하고 나트륨이 만나서 NaCl. 이게 염화나트륨이야. 우리가 생각할 거는 그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하나랑 염소 이온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야. 걔를 누구랑 섞을 거냐면 질산은이라는 물질하고 섞을 거예요. 질산은이라는 물질.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질산은이라는 물질과 섞으면 여기 NO3 보여? NO3? 이 NO3가 질산이고요. Ag가 은입니다.
그래서 NO3니까 N 하나, O 3개에 은 하나가 있는 걸 확인하면 돼요. 봐봐. 이걸 섞으면, 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걸 섞으면, 얘네들끼리 만나겠죠. 당연히. 얘네를 섞였으니까 얘네끼리 만날 거 아니야? 설사 자리를 바꿀 수는 있더라도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오거나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 없이 자기네들끼리 막 뭉쳐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킬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그 반응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되니? 여기입니다. 저 은이 아까 질산하고 붙어있던 은이 이제 누구랑 붙었어? 염소하고 붙었죠. 그리고 저기 있던 나트륨이 누구랑 붙었어? 얘가 질산하고 붙었죠. 그쵸? 밖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온 게 있나요? 없어요. 외부로 빠져나간 게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질량이 보존되는 거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것들의 질량이 있겠지. 각각의 질량이 있는데 여기도 어때요? 그것들이 다 여기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바뀔 이유가 없다. 그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물질의 개수, 이 원자 하나하나의 개수가 변함이 없으니까 질량이 바뀔 이유도 없어. 다만 원자들의 자리를 바꾸거나 원자들이 서로 다른 것과 결합하는 것뿐이지 원자가 사라지거나 원자가 추가된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질량은 보존될 수밖에 없어라는 겁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그 질량이 보존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겠죠? 실험적으로 확인해 보는 거야. 얘네 둘을 섞기 전에 질량을 쟀어. 얼마야? 165.3g. 섞었어. 막 섞어가지고 다른 물질을 막 화학 반응했어. 화학 반응 다 일어나고 나서의 질량도 얼마? 헐. 똑같네. 진짜로 질량이 변함이 없네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아, 그러네요. 질량이 보존될 수밖에 없네요. 왜 질량이 보존될 수밖에 없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서술형으로 쓸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위에 나와 있어요. 밑줄 볼게요. 성립하는 까닭.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 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도요, 그 물질들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나 원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질량이 보존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제 물리변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모두 성립합니다. 물리변화가 일어나든 화학변화가 일어나든 어쨌든 원자는 개수는 변함이 없을 테니까 다 성립하게 됩니다. 둘 다 성립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이때 염화은, 아까 우리가 봤던 물질 중에 염화은 이 녀석이 바로 앙금이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저 실험 다시 볼게요. 이 실험에서 염화나트륨은 그냥 소금이죠. 소금이고 질산은도 어떤 투명한 액체야. 염화나트륨 수용액 투명하고요. 질산은도 투명합니다. 투명한 두 액체를 화학 섞어. 그러면 이게 생기죠. 염화은이라는 물질이 생기죠. 이게 완전 신기하게 하얀색 앙금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섞은 게 밑에 이렇게 뿌옇게 하얗게 보인 거 보여요? 뿌옇게 하얗게? 이 뿌옇게 하얗게 된 게 뭐냐면 염화은이라고 하는 하얀색 어떤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 생겨났기 때문에 하얗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반응을 체크만 할게요.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해요. 앙금 생성 반응. 염화은이 바로 그 유명한 앙금입니다. 앙금이란 물에 녹지 않는 그냥 물질,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앙금이라고 한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앙금이 없었는데 둘을 화학 반응을 시켰더니 앙금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을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고, 이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뭐는 성립한다?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질량은 보존되는구나. 너무 당연하게 질량이 보존이 됩니다. 또 다른 반응에서도 정말 그러한가? 자, 다음 실험도 볼게요.
안녕. 자, 이 반응은 기체 발생 반응입니다. 기체 발생 반응. 결론부터 말하면 저 법칙이란 녀석은 예외가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 예외가 없죠. 어떤 반응을 갖다 놓더라도 무조건 저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는 거야. 그죠? 하는 건데 진짜 그런가 한번 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뭘 준비하냐면 탄산칼슘이라는 물질을 준비를 합니다. 얘는 약간 고체 물질이에요. 염화수소라는 물질을 이제 물에 녹여서 준비해.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것을 묽은 염산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염화수소는 기체인데 염화수 기체를 물에다가 섞은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염산이라고 부르죠. 염산. 자, 이게 묽은 염산이라는 게 뭐냐면 염화수 기체를 물에 녹여놓은 거야. 당연히 투명한 어떤 액체입니다. 탄산칼슘 따로, 염화수 따로 이렇게 다 담아놓고서 질량을 쟀더니 50.5g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잘 봐,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뚜껑을 닫아놓은 거 확인하세요. 뚜껑을 닫아놓은 용기 안에서 이 실험을 할 거야. 자, 딱 이거를 딱 열어서 이게 지금 뚜껑이 열려 있는 거거든. 이거를 딱 쏟아버리는 거야. 툭 쏟아가지고 이걸 쏟아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쏟아서 만나는 모습이야. 자, 우리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화학식으로 쓰면은 얘네 둘을 섞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중요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갑니다.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탄산칼슘은 칼슘 하나에 CO 3개, Cl 2개, H 2개죠. 이게 딱 오른쪽으로 변화가 되면 여기도 칼슘 하나 보이죠? Cl 2개 보이나요? 그죠? 나머지 H 2개 여기 있죠? 그 다음에 C 하나 여기 있죠? O 2개 여기 있고 나머지 O 하나 여기 있죠? 모든 원자가 자리만 바꿨을 뿐이지 다 이 안에 들어있죠? 그러므로 질량이 보존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어떤 상황에서 뚜껑이 닫혀 있을 때만. 왜냐면 뚜껑을 열었다고 가정해봐. 어떻게 될까요? 기체가 날아가 버릴 거 아니야? 이 원자들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 원자들의 질량만큼 감소되겠죠. 그죠? 그래서 뚜껑을 닫았을 때는 질량이 보존되는 거 확인이 돼요? 뚜껑을 슬쩍 연 게 이거죠. 뚜껑을 열었더니 질량이 감소된 거 확인하면 됩니다. 0.4g이 감소했죠. 0.4g은 누구의 질량일까요?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질량이죠. 날아간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0.4g입니다라고 이 실험을 통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0.4g입니다. 자, 이 왼쪽에 A라는 용기, B라는 용기를 부르는 말이 다른데 얘는 닫혀있는 용기니까 닫힌 용기라고 불러주고요. 얘는 열린 용기라고 불러줍니다.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열린 용기에서는 날아간 질량만큼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감소되고요. 얘는 질량이 일정하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기체 발생 반응에서도 질량은 일단 보존이 돼. 근데 뚜껑을 살짝 열어놓으면 제가 날아가 버리니까 질량이 감소되는 것처럼 보여. 이 그렇지 않죠? 이게 두 번째 실험이었어요. 질량 보존 법칙은 뭐 거의 다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일단 메인부터 볼게요. 밑에 거. 강철솜의 연소, 나무의 연소 이걸 볼 텐데 강철솜과 나무 연소 이거로 그림으로 볼게요. 그림으로. 강철솜 먼저. 자, 강철솜 본 적 있나요? 강철솜? 철은 철인데 이게 강철솜이야. 강철솜. 혹시 이게 철수세미 알아요? 철수세미? 철수세미를 좀 더 얇게, 좀 더 얇은 철로 이렇게 해놓은 게 강철솜인데, 걔한테 불을 붙이면 타요. 철수세미는 잘 안 타거든? 되게 얇게 해놓고 불을 붙이면 탑니다. 그걸 강철솜의 연소라고 해. 근데 강철솜이 확 탈 때는
잘 봐. 강철솜이 탈 때는 여기 철이 여기 있는데 공기 중에 있던 산소가 얘한테 달라붙어서 연소가 돼.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는 거야. 저기 철 6개 보이죠? 여기 철 6개가 있다 칠게요. 철 6개의 원자가 있는데 여기 산소가 둘, 넷, 6개가 달라붙어서 산화철로 변화가 되는 거야. 여기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붙은 거 보이죠? 그러면 여기 철의 질량하고 산소의 질량을 다 더하면 얘의 질량과 같겠네. 그래서 당연히 질량이 보존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강철솜이 연소될 때는 산소가 달라붙는구나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기체가 발생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기체가 발생되는 게 없어. 우리 일반적으로 뭔가를 태우면 막 기체가 나오잖아. 근데 얘는 강철솜의 연소는 오히려 기체가 달라붙지 기체가 발생되는 건 없구나라고 좀 특이한 예라고 기억해줘야 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소는 바로 나무 같은 걸 태울 때입니다. 이거 봐. 나무의 연소야, 나무. 이게 나무거든요. 나무랑 산소랑 달라붙어서 어쨌든 연소가 일어나는데 그럼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 안에 이거 까만색 2개하고 하얀색 4개를 갖고 있던 녀석이 나무예요. 다시 말씀 그림을 그리면 까만색 2개하고 하얀색 하나, 둘, 셋, 4개를 갖고 있는 게 나무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6개의 산소 원자가 달라붙어서 이런 모양들로 날아가 버립니다. 중요한 건 확 타면서 수증기도 기체죠. 기체로 날아가고 이산화탄소도 기체로 날아갑니다. 원래 뭔가를 태운다는 건 이렇게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게 날아가는 게 타는 거거든 원래. 그래서 재만 남게 돼. 재만 남게 되는데 아까 그 강철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기체가 발생되지 않는 반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무를 연소시키면 여기 있는 원자가 그대로 또 보존이 되고 있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거지. 단 어디서만? 닫힌 용기에서만. 만약에 여기 뚜껑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면 질량이 감소된 것처럼 보였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아까 강철솜을 연소시켰을 때는 여기는 산소가 달라붙고 끝이죠. 여기는 산소가 달라붙고 끝나는 거니까 얘가 닫혀있든 열려있든 날아가는 기체는 있어 없어? 날아가는 기체는 없지. 날아가는 기체는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좀 닫혀있든 열려있든 별로 상관은 없겠네 라고 일단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열려있더라도 날아가는 기체 없으니까 질량은 보존이 되겠네. 단 산소 6개가 이렇게 공급된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열려있으면 또 산소가 또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질량이 계속 증가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밖에서 계속 산소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또 정리해주고 있는 거야. 방금 했던 얘기들입니다. 강철솜을 연소시킬 때는 철하고 산소가 달라붙어서 산화철이 돼. 여기 발생된 기체가 있어 없어? 기체는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거, 그죠? 화학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닫힌 용기 안에서는 그래서 질량이 일정합니다. 닫힌 용기 안에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가 그냥 달라붙는 거니까 질량의 변화가 없어. 하지만 열린 용기에서는 계속해서 산소가 계속 공급되니까 오히려 질량이 뭐 할 수 있다? 증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방금 했던 얘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나무나 종이 같은 걸 태우게 되면은 닫힌 용기에선 당연히 질량이 보존이 됩니다. 기체가 날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열린 용기에서는 기체들이 날아가 버리니까 질량이 감소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뭔가가 탄다는 말을 연소라고 하고요. 연소되었을 때 산소가 달라붙는 거 첫 번째 기억해야 되고요. 산소가 달라붙어서 생성되는 물질은 무엇이다?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생성된다는 거. 산소가 달라붙어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되는 것을 연소라고 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어요. 연소라는 말이 딱 나오면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물 나오는 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머지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갈 텐데 한번 소개만 할게요. 아까 앙금 생성 반응 하나를 소개했죠. 염화은이라고 하는 아까 앙금, 하얀색 앙금이 생겨나는 거 봤는데 이런 것들도 다 앙금들이에요. 나중에 앙금들 다 외우긴 할 텐데 지금은 소개만 잠깐 할게요. 탄산나트륨, 염화칼슘, 뭔지 잘 모르겠지만 둘이 만나서 탄산칼슘이라는 게 생긴다면은 이거 앙금으로 가라앉게 되고요. 또 만나서 황산바륨이 만들어져서 앙금으로 가라앉고 아이오디나 납 같은 물질이 만들어져 앙금으로 가라앉습니다. 앙금들의 이름만 조금 체크해 놓으세요. 이건 앙금이야, 얘도 앙금이고 얘도 앙금이야. 앙금들의 이름만 좀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나중에 앙금의 이름을 외우는 게 나오잖아. 그런 것들 나올 때 할 수 있습니다. 앙금. 그래요. 한 번쯤 봤을 것도 같고요. 앙금들의 이름만 좀 확인해 보면 되는 내용이고요. 밑에 또 다른 기체 발생 반응도 좀 보여줄게요. 아까 뭔가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 기체, 수증기란 기체가 날아간다 그랬잖아. 그거 말고도 또 기체가 발생되는 반응이 있는데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금속하고 염산을 반응시키면 수소라는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아연도 금속이죠. 금속이 산하고 반응하면 금속이 산하고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금속이 산하고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상처 나면 소독하는 약인데 이것을 분해시키면 산소가 발생을 하고요. 탄산수소 나트륨,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베이킹소다예요. 베이킹소다를 또 열분해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갈 텐데 탄산수소 나트륨을 열분해하면 이게 탄산이라는 말 들어있죠. 이 탄산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탄자가 똑같이 나오죠. 탄산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더라. 과산화수소니까 산소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좀 지금은 눈으로만 이렇게 기체가 나올 것 같은데 기체가 나온다던데 라고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고요.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금속하고 산이 반응했을 때는 수소가 발생하더라 라는 정도로만 눈으로만 좀 보고서 갈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듣고서 이거 외우라 그랬어요 하면 이제 외워줘야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따로 외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럼 21쪽의 문제 좀 풀어볼게요.